댓글 주신 것 중에 어제 제가 백엔드에서 머신러닝 엔지니어로 커리어 바꾼 얘기 했었잖아요. 네, 댓글 중에서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반대는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리서치 사이언티스트인데 어떻게 커리어를 잡아 나가야 되는지, 엔지니어링 배우고 싶다라는 그런 이제 의견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도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사실 백엔드 엔지니어라고 하면은, 사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라고 하면은 사실 어디서나 필요로 하는 직군이다 보니까 사실 이직의 자유도가 더 높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 인더스트리에 대한 제한도 별로 없고, 그리고 어디서나 엔지니어는 필요로 하니까 비교적 취업의 방향성이 넓은 게 사실이에요. 또 실제로 뭔가 비즈니스적으로도 성과를 내기에도 엔지니어링을 같이 잘하는 게 당연히 의미가 있죠. 근데 실제로 이제 사이언티스트 분들이 많이 이제 여러 그룹에 있었지만 사이언티스트 분들은 일반적으로 엔지니어링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이제 가끔씩 둘 다 잘하시는 분들이 생기지만, 사실 우리가 한 곳에 우리가 에너지를 집중하면 다른 거가 좀 약할 확률이 높긴 하거든요. 실제로도 트레이드 오프죠. 우리가 어느 분야에다가 애정을 갖고 성장을 하느냐가 있는데, 사실 엔지니어로서도 머신러닝 엔지니어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은 커리어 선택인 게 최근 트렌드긴 하죠. 근데 반대로 봤을 때 사이언티스트 입장에서도 엔지니어링을 잘하는 게 앞으로 당연히 좋은 선택이 될 확률이 높아요. 일단은 조직마다 좀 다르긴 한데, 완전한 연구, 순수 연구, 예를 들어서 뭐 카카오 브레인이라든지 뭐 이런 곳에서는 이제 연구를 하잖아요. 당장의 뭐 수익성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장기적인 연구에다가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상품화가 되지 않는 기술에다가 투자를 이제 엄청나게 하는 경우가 우리나라는 대부분 아직 많진 않아요. 대부분은 사실 이런 형태의 모형을 원하는데 비즈니스 밸류를 이렇게 이만큼 만들어내고 이 뒤에 딸려오는 게 영구적인 성과, 이런 형태의 그림을 가장 선호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순수하게 연구만 파는 형태를 투자자나 비즈니스맨들이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뭔가 딥마인드처럼 좀 더 큰 그림을 갖고서 당장 뭐 5년 뒤의 수익보다는 10년 뒤, 20년 뒤의 수익을 기대하는 그런 조직들도 있긴 하지만,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순수 연구만으로 끝장을 보는 데는 많진 않아요. 결국은 어떻게 실제 문제를 AI로 풀 수 있느냐라는 문제로 돌아가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그러니까 사실 태핑 정도 해보는 정도는 리서처분들이 많이 해볼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 문제가 데이터를 가공하기 힘들다. 결국 데이터가 딱 주어졌을 때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긴 하겠지만, 또 이제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온다고 썼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걸로 문제를 해결하게 만들려고 하면 엔지니어링이 들어가게 됩니다. 즉 본인이 하고 싶은 거를 연구만 하다가 끝날 거냐라고 하면은 사실 그냥 연구원을 가든지 아니면 교수를 하셔야 돼요. 근데 실제로 본인의 그 커리어적 방향이 실무와 비즈니스 쪽에 있다고 하면은 엔지니어링을 배우시는 게 여러모로 도움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개인적인 커리어 면에서도 그렇고, 실제로 나가서 창업을 할 때도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내가 리서치는 잘하지만
프로덕션 자체를 이해를 못하고 있으면은 엔지니어링을 리드하기가 힘들어요. 물론 사실 엄청나게 잘 맞는 팀메이트를 만난다고 하면은 그 부분이 해소될 수는 있겠지만, 본인이 어느 정도 잘 이해를 하고 있으면은 그런 매니징 자체가 더 수월해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사실 이건 너무나 명확한 거라서 이유를 설명하기도 좀 애매하죠. 사실 어떻게 되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직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내가 리서치 사이언티스트인데, 예를 들어서 박사인데 엔지니어링을 잘하고 싶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회사는 일반적으로 못하는 일을 시키진 않아요. 왜냐면은 그 사람을 뽑은 목적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박사급이라고 했을 때 엔지니어링 업무가 막 오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볼게요. 백엔드 엔지니어였을 때 제가 굳이 머신러닝이라는 주제를 가져다가 일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지만 성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얻을 수는 없다고 일단 생각을 하셔야 되고, 엄청난 고통과 삽질을 통해서 주니어 시절을 거치셔야지만 그 성숙한 엔지니어링의 스킬을 가질 수가 있으신데, 그러면은 제가 했던 것과 반대로 본인이 연구를 하고는 있지만 연구를 프로덕셔나이즈, 상품화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모델을 표준한다든지 모델을 리팩토링 한다든지 아니면 모델 서빙까지 책임지고 마무리해본다든지, 이런 식의 이제 엔지니어링, API라든지 엔지니어링 경험을 주도적으로 마무리하겠다고 자원을 하세요. 그리고 그거를 마무리하면서 그것에 대한 조언을 얻을 수 있는 훌륭한 백엔드 엔지니어를 사수처럼 쓰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리서치 사이언티스트인데 논문 쓰는 것에 포커스를 좀만 넓혀가지고 실제 비즈니스 밸류를 만들어내는 데까지 마무리하는 과정을 프로젝트를 자원을 하셔야 돼요. 자원을 하셔서 마무리까지. 근데 대단한 게 뭐냐면은 제가 항상 친구들한테 하는 말이 있는데, DDD라고, 데드라인 드리븐 디벨롭먼트라고 해서 어쨌든 데드라인 설정하면 어떻게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몇 번 거치다 보면은 본인이 만든 모델을 서빙까지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실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본인이 만든 모델을 서빙할 수 있는 능력을 엔지니어한테 시키지 말고 본인이 직접 하세요. 그리고 실패를 하고 장애를 내더라도 그거를 통해서 배우시면 됩니다. 무서워하지 마시고. 네. 그런 식으로 사이언티스트 분들도 엔지니어링 역량을 키울 수 있습니다. 뭐 쉬운 방법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어요. 네. 고생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